이제는 좀 새로운 이야기인 거지. 물론 이제 못 들어본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약간 새로운 좀 낯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자, 143쪽입니다. 143쪽. 책에는 이제 오목과 볼록이라고 적어놨는데 지금은 이제 오목, 볼록이라는 단어 중에서 그 볼록이라는 단어만 씁니다. 옛날엔 다 오목, 볼록 다 썼는데 지금은 그 단어의 의도가 사실은 좀 이제 부족하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 외에 뭐 특별히 가치가 더 있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볼록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목, 볼록이라고 되어 있지만 볼록만 생각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볼록 싸움은 두 가지가 있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래로 볼록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위로 볼록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된 건 이제 지금까지는 좀 러프하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라고 해왔는데 정확히 뭘 아래로 볼록이라고 할 거냐 위로 볼록이라고 할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애매해. 맞지? 저걸 어떻게 정리하지? 그래서 지금은 교과서마다 조금 다르긴 할 것 같더라고. 쌤이 모든 교과서를 보진 않았는데 몇 교과서를 봤을 때 이제 첫 번째처럼 하는 책도 있고 두 번째처럼 하는 책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쌤이 저기 1번, 2번 써놓은 게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제 볼록의 기하적 점인데 내가 이 곡선 위에 어떤 두 점을 선택해서 다시 임의의 두 점을 선택해서 아무 두 점이나 선택해서 이렇게 선분을 만들었을 때 항상 선분보다 곡선이 아래 존재하면 그 구간에서 주어진 함수는 아래로 볼록하다고 정의합니다. 이게 기하적 정의야. 이렇게 기하적 정의야. 근데 지도서에는 전부 다 있거든. 교사형 지도서에는 전부 다 이게 나와 있는데 교과서에는 이 설명이 없는 책이 있긴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임의 두 점을 잡았을 때 연결했을 때 이제 곡선이 직선보다 선분보다 위에 있으면 위로 볼록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도 다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이를테면 이렇게 된 친구 혹은 이렇게 된 친구들도 전부 다 이제 볼록선을 판단할 수 있게 되겠지.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아무 두 점을 잡아서 이렇게 연결했는데 지금 선분보다 곡선이 아래에 있으니까 저건 아래로 볼록인 거고 이렇게 아무 두 점을 잡아서 연결했는데 선분보다 곡선이 위에 있으니까 위로 볼록이 되는 거지. 괜찮니? 저게 이제 기하적 정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이게 함수로 정의를 해버리더라고요.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어쨌든 이게 제일 센 정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정의는 아닌데 최소한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처리해버리겠다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서 f2'x가 양수면 그냥 아볼, 어떤 구간에서 f2'x가 음수면 이볼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하적 정의를 하지 않고 그냥 저걸 만족하면 아볼, 저걸 만족하면 이볼이라고 하겠다는 얘기. 괜찮니? 자,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게 도함수라는 것은 뭐라고 했었지? 도함수의 도함수다. 그렇지? 그럼 f2'x가 양수면 f'x는 뭐하지? 다시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f2'이 양수면 f'이 뭐하지? 증가하지, 증가. 그치? 그럼 f'이 증가하면 f는 어떻게 될까를 이야기하는 거야. 괜찮지? 근데 결론은 이거야. 아래로 볼록하다. 결론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 맞지? 이렇게 아버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f'이 증가한다는 말은 접선의 길이가 x가 커짐에 따라서 점점 커진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타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접선을 그릴 수밖에 없잖아. 곡선이. 접선을 저렇게 타려면 그래프가 저렇게 그릴 수밖에 없다. 즉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 이해했어? 반대도 마찬가지겠지. f' 음수면 f'이 감소하게 될 거고 접선을 계속 감소하는 기울기를 계속 감소하는 선으로 그리게 되면 그럼 그래프가 이게 타고 가다 보면 결국 위로 볼록할 수밖에 없잖아. 괜찮니?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교육 과정에서 이 섬세한 걸 건드리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볼록성에 대해서는 최소한만 하고 싶으니까 기하수 정의를 하게 되면 저거 말인데 막 잡다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우리는 볼록성은 뭐로 판단할 거야? 이계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로만 판단하겠다라고 해버린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딥하게 들으면 누구 손해야? 오케이. 너희가 손해야, 맞지? 그래서 약간 러프하게 선을 그어버린 거야. 이걸로만 판단하겠다. 예외가 없는 건 아니야. 예외는 있는데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뭐지 극대극소 할 때도 F2 프라임이 아니지 증가 감소할 때도 F 프라임이 양수면 증가라고 하면 문제가 좀 생겼잖아, 맞지? 뭐일 때 F 프라임이 0인데도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 있잖아. 그런 것들은 감안은 해야 돼. 그러니까 fx가 x 4제곱입니다. 이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이 그래프의 모양은 뭐지? 아래로 볼록하다. 모든 실수에서. 맞지? 근데 얘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 f'x가 4x 세제곱 f2'x가 4 12x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분명히 이계도 함수 x는 0에서 이계도 함수의 함수값이 0인데 즉 양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모든 실수에서 아래로 볼록해. 괜찮니? 그래서 조금 러프하게 그냥 f2'이 0 이상이면 우리는 이제 아볼이라고 해도 괜찮아. 아볼이라고 해도 괜찮아. 단 여기 똑같아. 그러니까 그 어떤 연속 f2' 0인 구간이 f2'이 0인 x가 구간으로 존재하지는 않는 거지. 그러니까 점에서 순간적으로 0이 되는 건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0이 되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시 f2' 0이면 무슨 도형이지? 구간에서 f2' 0이야? 그럼 적분을 우리 다항함수 적분할 수 있잖아. 0은 다항함수 계열인 거지. 상수함수니까 0을 적분하면 뭐야? C를 적분하면 뭐야? CX 더하기 T. 어쨌든 몇 차 함수지? 1차 함수. 그러니까 f2' 0이면 그냥 직선이야, 직선. 이해했어? 이렇게 써볼까? f2'이 0이면 fx는 직선. 위로 블록도 아래로 블록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얘기. 변곡점은 어차피 우리 다 했을 거야, 맞지? 변곡점 뭐냐면 위볼에서 조금 더 러프하게 하게 되면 그냥 볼록성이 바뀌는 점이야. 잘 듣고 있지, 승민아? 예. 히타기는 좀 여유 있게 들어도 돼. 넌 열심히 들어야지. 예. 잠깐. 자, 어쨌든 위볼에서 아볼로 바뀌거나 또는 아볼에서 위볼로 바뀌는 점을 우리가 이제 변곡점이라고 불러. 이렇게 볼록성이 바뀌는 점. 근데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위볼.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얘가 여기까지 위로 볼록이었다가 여기부터 이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니까 이제 변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여기서 곡이라는 건 그 곡률 휘어진 정도, 이제 볼록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이제 곡률이라는 걸 실제로 따지는데 그거는 진짜 수학과에서만 해. 관심 있다면 가. 해나 관심 있지 않아? 관심 없었어? 언제부터? 하여튼 그 수학과가 비전이 좋대. 어때? 히타가 쓴 말이 농담 같아, 진담 같아? 진담이야. 사실 팩트긴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좀 많이 공부하면 그 응용 수학이 진짜 너무 많이 봅니다. 근데 많이 가야 돼. 그래서 그래가지고 한 10년 전에 들었어. 그 수학 미국의 연봉 랭킹 10대 직업 중에 응용 수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 직업이 7개였어. 그러니까 많이 가면 이제 좋다. 근데 조금이 아니고 좀 많이 가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만 졸업해서 해결되는 라인은 아니었어. 그런다 치고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점을 이제 변곡이라고 불러. 변곡점이라고 부르고
여기가 이제 위볼이 되는 거고 여기가 아볼이 되는 거죠. 일반적인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자주 보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 아까 위로 볼록하면 F2' 뭐라고 했지? F2'이 음수라고 했잖아, 맞지? 아래로 볼록하면 F2'이 양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변곡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었다면 그 사이에 뭐가 되는 이벤트가 있었어야 돼? 0이 되는 상황이 존재했어야 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변곡점은 F2' 0이 되는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만약 F2' 0이면 무조건 변곡점일까? 그건 아니야. 얘가 그 케이스였지. 지금 여기 변곡이 있어 없어? 계속 아래로 볼록이라고 했잖아, 맞지? 여기는 F2' 0이 0이잖아. 이게 발레가 되는 겁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F2' 0이 되고 그 좌우에서 F2' 4가 바뀌게 되면 변곡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 다음에 우리가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접선과의 위치 관계입니다. 이해했어? 다시 이 볼록성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뭐 3번이라고 쓰고 해봅시다. 3번이라고 볼록성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접선과의 위치 관계입니다. 위치 관계. 위치 관계. 무슨 얘기냐면 엄청 간단해. 자, 저 위로 볼록한 그래프에다가 접선을 그려봐. 그럼 접선이 어디 있지? 뭐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맞지? 맞지? 얘는 접선이 어디 있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위치 관계가 어때? 위로 볼록한 곡선에서의 접선은 무조건 접선보다 곡선보다 위에 있어. 아래로 볼록할 때 무조건 아래 있어.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변곡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돼? 왼쪽에서는 위에 있고 오른쪽에서는 아래 있어야 되잖아. 뭐 어떤 일이 생기지? 차차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지? 특별히 이름 붙여주지. 변곡 접선이야. 변곡 접선은 곡선과 교차입니다. 근데 우리 3차 함수에서 워낙 많이 볼 거야, 사실은. 이렇게 워낙 많이 볼 거라서 잘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볼록성과 관련된 이슈들은 수투할 때 도움이 되겠지. 문제 풀 때는 특별히 없어. 근데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는 넓혀주겠지. 괜찮니?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설명을 했고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우리가 볼록성을 판단하겠다는 건 뭐 하겠다는 얘기야? F2' 2의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를 판단하겠다는 거지, 맞지? 걔가 양수면 아볼, 음수면 위볼. 헷갈릴 수 있거든. 쌤은 그래서 약간 양수면 아볼 이런 느낌을, 양수면 아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쌤이 이제 중학생 때,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일본 만화가 유행했거든. 지금도 일본 만화가 유행하지 않아. 만화는 일본이 대세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양수가 조금 더 좋은 느낌이잖아. 음수보다는 뭔가 돈을 받는 게 하여튼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양수가 이제 좋은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이제 바람의 검심이라는 만화가 있었어. 들어봤어 혹시? 그때는 완전 핫했어, 알지? 지금은 마이너일 수도 있는데 여기 혹시 민수 몰라? 넌 일본 만화는 하나도 안 봤어? 들은 봤어. 뭐 꽤 유명했어. 쌤 때는 진짜 완전 짱이었어. 짱 유명했어. 더 파이팅이랑 바람의 검심이랑 쌤 고등학교 때는 원피스가 나오기 시작했대. 자, 좀 옛날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거기 이제 캐릭터 중에 어떤 놈이 이런 스킬을 썼거든. 이런 스킬을 썼거든. 그래서 저거랑 같이 연결해서 쌤 외웠습니다. 아돌이 무슨 뜻이지 알아? 나자의 돌격할 돌자. 내가 돌격한다고 이러고 있어. 엄청 포 만나는 스킬 명이었는데 그때는 아돌 하면서 애들끼리 놀았어. 너희들은 그렇게 안 놀아? 신일은 약간 남구를 다니면 정신력이 떨어지던데 안 떨어져? 너희는? 놀 때? 경신도 남구니까 똑같지 않아? 밖에서의 승진이와 학교 안에서의 성진은 다른 사람 아니야 약간? 아니야? 쌤은 그랬어. 쌤은 완전 바보같이 찐따같이 놀다가 밖에 나오면 이제 이렇게. 너희는 근데 공학이잖아, 맞지? 승민이 너는? 저요? 어. 분반이라서.
분반이라서 똑같이 정신 연령 내려가는 기분이야. 반에 들어가면. 아 그래. 자 어쨌든 난 난고만 그러는데 여보도 약간 그렇다고 하긴 하더라고. 오케이. 자 여튼 자 봅시다. 하여튼 쌤은 그래서 이제 양 쓰면 아볼 이렇게 외웠습니다. 아볼. 그랬다라는 얘기고 지금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F2' 이게 F2'을 이야기한 거잖아. 그래서 F2'의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번 봅시다. 1번. y는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려줍니다. 사실 나중에 이 다항 곱하기 치수 함수는 정말 많이 봐서 그냥 보자마자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읽고 지금 우리는 성실하게 합시다. y 프라임은 곱을 미분 2의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x 곱하기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1 마이너스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y 프라임이고요. 우리는 이제 볼록성을 판단하니까 y 프라임까지 갑시다. 그럼 이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쿠야 아 여기 마이너스 있었군요. 이제 정리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x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그냥 편의상 일단 잠깐만 여기 이계도 함수의 부호만 판단하는 거야. 다시 이계도 함수의 부호만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놈은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x 마이너스 2 직선이잖아. 이렇게 그려질 거고 마 뿔이 될 거니까 이제 이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음수고 양수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위볼 여기서 아볼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자, 이계도 함수의 부호 이거 F2'의 그래프에 부호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만 그린 겁니다. 괜찮지? 오케이. 승리 지금 잘 이해하고 있어? 아니지 승 호구나 헷갈려. 승호 잘 이해하고 있어?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알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헷갈린 거야. 자, 여튼 그런 걸 하시고 근데 우리 귀찮은 거 하나만 합시다. 증가표를 그릴게. 한 번은 해야지. 뭐 무조건 수업에서 증가표 한 번은 그려야지. 한 번 그릴게. 자, 증가표를 그릴 때 수투에서는 증가표가 3줄 그리거든. 근데 이제 미적분에서는 4줄 그립니다. 오케이. x, f 프라임, f2 프라임, f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찍고 사실은 뭐 엄청나게 엄격한 책들에서는 여기 무한대를 넣기도 하는데 무한대는 하지 말고 그냥 점점점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f 프라임이 0이 되는 x와 f2 프라임이 0이 되는 x를 체크하는 겁니다. 0이 되는 x 1, 2, 그치? 그러면 1 땡땡땡 2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여기 칸을 채우는데 1은 f 프라임이 0이 되는 x였고 2는 f2 프라임이 0이 되는 x였어. 여기가 괜찮지? 그리고 나머지 요 칸들은 이제 부호를 채우는 칸입니다. 부호를 채우는 칸입니다. 그래서 f 프라임을 보게 되면 여기 1-x니까 부호만 체크하자면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1 왼쪽에서는 플러스 나머지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다시 얘는 2를 기준으로 2 왼쪽에서는 마이너스였어.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괜찮니? 여기는 함수 값자리고요. 여기도 함수 값자리입니다. 그러니까 1을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1이니까 그냥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써도 괜찮겠군요. 1을 대입하면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입니다. 여기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요 칸을 채우는데 원래 수투에서는 요 칸을 뭘로 채웠는지 기억나? 화살표로 채웠거든. 근데 이번에는 화살표는 똑같은데 구부러진 화살표로 채웁니다. 다시 F'이 양수야. 그럼 뭐 하지? 증가야. 근데 음수야. 그럼 뭐 하지? 위로 볼록이야. 그러니까 위로 볼록하게 증가하는 화살표를 그립니다.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린다는 거야.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얘는 감소지. 위로 볼록이지. 그럼 위로 볼록하게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화살표. 그러니까 우리가 수투에서 그냥 직선 화살표를 그린단 말이야. 여기서는 이제 저렇게 구부러지게 화살표를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니까 감소지.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이지. 아래로 볼록하게 감소. 승률이 생각나니? 아래로 볼록하게 감소. 괜찮아?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미적분에서의 증가표입니다. 괜찮지? 이런 건 기술 작업이라
누구나 잘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기왕 이렇게 하고 그래프 한번 해볼까? 1. 너무 멀리 뛰어. 이 정도로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위로 볼록하게 증가, 위로 볼록하게 증가, 위로 볼록하게 감소, 아래로 볼록하게 감소. 이렇게. 괜찮니? 자,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지게 되면 x2에 마이너스 x 제곱을 하면 얘가 0이 되거든. 얘는 다항이고 얘는 지수인데 지수가 짱 세서 지수가 0으로 가는 힘이 더 셉니다. 그래서 쭉 가서 x축을 점근선으로 가지게 될 겁니다. 이런 그래프 그려지. 괜찮아? 자, 여튼 1번 해봤습니다. 2번 봅시다. 2번. 자, 2번을 보게 되면 2번은 y는 x 더하기 코사인 x, x 더하기 이거 뭐야? 너무 한번한데? 자, y 프라임은 1 더하기 1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y 프라임은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겠지.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렇게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리나? 자, 2분의 파이 왼쪽에서는 이제 위로 볼록, 2분의 파이 오른쪽에서는 이제 아래로 볼록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얘는 그래프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갑시다. 2번. 자, y는 x세제곱 5고야 3차 x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2의 변곡점을 잡고 2,6 변곡점을 잡고가 2,6이 돼. 그럼 뭐지? 얘를 편의상 fx라고 하게 되면 얘를 fx라고 하게 되면 일단 2,6은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f2가 6이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괜찮지? 변곡점은 어디 생겨? f2'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거나 음에서 양으로 바뀔 때 생긴다고 했잖아. 맞지? 다시 말해서 f2'이 0이다. 등식이 몇 개? 2개. 미정계수 몇 개? 2개. 끝났다. 계산하면 답 나옵니다. 더 많이 추론이 안 되나? 잠깐만. 약간 암산 컷이 안 되는군요. 잠깐만.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네. 넘어가겠습니다. 숫자가 이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주제입니다. 그 다음 주제. 그 다음 주제 합시다. 아, 사실 간절하게 암사컷 하고 싶었는데 실패해서 그래. 감이 떨어져서 그래. 너희도 다 지금 잘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진영이 괜찮아? 사실 생각보다 할만하지 않아? 오늘은? 해나 어때? 괜찮지? 민수는 자니까 유경이 괜찮아? 시원아 안 괜찮지? 오케이. 자, 승우 괜찮아? 해봅시다. 이제 조금. 자,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인데 우리가 이제 수투에서 수투에서 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는 보통 그냥 하나만 체크하면 끝납니다. 저 함수의 함수값을 보고 한 방으로 다 끝납니다. 물론 이제 엄청난 과정이지, 엄청난 과정인데 근본은 사실 이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적분에서는 보통 6가지를 체크합니다. 이 6가지는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순서는 교과서랑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의 방식이랑 약간 다르긴 한데 큰 틀에서는 교과서에서도 6가지로 정리가 아예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할 겁니다. 그리고 이 6가지를 많이 연습해서 기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미적분을 좀 잘 해낼 수 있습니다. 합시다. 자, 첫 번째.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이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 미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가치 있는 결과가 뭐라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일단 약간 첫 번째 관문 같은 거.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건 이제 정치. 사실 이제 정의역, 취업 체크한다는 얘기겠지.
우리가 이제 다항함수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다 맞지? 수투에서 했으니까. 그럼 다시 우리가 배운 초월함수가 뭔지 알아? 다항함수가 아닌 다른 나머지 함수들 일반적으로 초월함수라고 부릅니다, 맞지? 그러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주로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런 함수들 혹은 거기다 뭐 무리함수나 유리함수를 끼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끼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 정의역에 특별한 의미가 생기는 함수가 누굴 것 같아? 로그 함수. 아, 지수 조건 맞지? 중요하다 맞지? 또 뭐가 있을까? 또 유리함수? 분모 0 안 돼야 되겠지. 무리함수? 근호한이 0 이상.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정의역을 체크하는 겁니다. 괜찮지? 이렇게. 그 다음에 치역을 체크하는 함수는 사실 좀 적긴 하거든. 왜냐면 이제 좀 자연스럽게 체크가 돼서 그래서 삼각함수 특히 사인 코사인의 치역을 고민할 필요가 있긴 하겠다, 맞지? 실제로는 영향이 적긴 합니다. 어쨌든 좀 더 중요한 건 정의역이 더 중요하고 특히 로그 꼭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리 분모가 0되는 x를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리함수는 근호한이 0 이상이 되는 상황을 체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특별히 중요한데 대칭성과 주기성을 체크하는 겁니다. 주기를 가지는 함수는 이제 함수 문제에서 따로 주지 않는다면 사실 삼각함수밖에 없어서 조금 의미가 적긴 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삼각함수에다 어떤 조작을 가해버리면 주기가 깨지는 경우가 사실은 대다수거든. 그래서 주기는 사실 조금 덜 중요하고요. 대칭성은 많이 중요한데 대칭성을 체크하는 함수들은 주로 이제 우함수랑 비함수 조건을 처리를 하고요. 조금 더 이제 얘를 이제 평행이동한 정도까지는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함수, 비함수. 그리고 뭐 너희들도 겪게 될 미래인데 이제 문제를 열심히 풀었는데 진짜 내가 이거 정말 짱 잘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답이 안 나와서 조건이 하나 모자라서 딱 보니까 대칭성 체크 안 했어. 이런 경우를 많이 겪게 될 겁니다. 이렇게. 대칭성 진짜 중요합니다. 알아보지 못하면 문제를 못 풀 경우가 생깁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였지?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진짜 까먹었어. 자, 절편 체크하는 겁니다. x 절편, y 절편. x 절편, y 절편 체크하는 건데 x 절편은 사실 이제 쉽게 체크되는 경우에 주로 체크합니다. x 절편은 사실 뭐이기도 하니까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수, 로그, 삼각 같은 것들을 방정식을 푸는 게 곤란한 경우가 꽤 많거든. 그래서 쉽게 체크가 될 때 체크하는 겁니다. 일단 y절편은 사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체크하는 편입니다. 자,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는 이제 미분으로 얻게 되는 모든 결과를 우리가 네 번째에 확인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증감과 극대극소겠죠. 증감과 극대극소를 이제 네 번째 체크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뭐라 하냐면 이계도함수를 가지고 체크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볼록성과 변곡점, 볼록성과 변곡점.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점근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점근선과 정의역의 경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점근선을 가진 함수는 이제 로그 함수 우리 점근선을 가질 거고요. 지수 함수 점근선을 가질 거고요. 그다음에 유리 함수 점근선을 가질 겁니다. 요 정도가 우리가 점근선을 체크하는 함수가 될 겁니다. 로그 함수는 진수가 0될 때, 지수 함수는 이제 지수가 0될 때, 지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라고 해야 되군요. 유리 함수는 이제 분모가 0될 때 이제 점근선이 생길 겁니다. 괜찮니? 너희가 이 6가지를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적재적소에 섞어서 잘 체크하는 겁니다. 승진아, 괜찮니? 살아있니? 자, 지금 쌤이 써놓은 거랑 책에 써놓은 거랑 어때? 거의 똑같다 맞지? 순서가 약간 바뀔 수 있는데 저거는 뭐 인간적인 차이가 아닌 것 합시다. 맞지? 쌤은 항상 근데 이렇게 썼습니다. 항상 수업할 때 이렇게 써왔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진짜 잘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약간 정의역은 그냥 기본적으로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y절편이랑 x절편은 그냥 체크가 되면 좋고 뭐 안 되면 굳이 신경 안 씁니다. 근데 대칭성은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문제에서 주어졌다면 이 가진 함수는 반드시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점근선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사실은 쌤이 봤을 때 항상 1순위로 해야 되는 행동은 대칭선이고 2순위로 해야 되는 행동이 점근선 혹은 그 반대입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냥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원이 과목이 미적분이지만 4번과 5번은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점근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말을 들었을 때 뭔 말인지 다 잘 이해를 할 건데 점근선에 대해서만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군요. 우리가 리미트 x가 a 뿔마로 갈 때 f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x는 a가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뭔 말을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 x는 a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a에 가까이 가는데 이렇게 함수값이 발산한데 그러면 점근선이 생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나 플러스 마이너스는 전부 다 충족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하나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하나에 대해서 저렇게 되면 점근선을 x는 a로 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괜찮니? 요거는 무슨 케이스로 예로 든 거야? 리미트 x가 a 플러스일 때 fx가 무한대이면 x는 a가 점근선이 된다의 케이스를 보여준 거지. 진영아 많이 힘들어? 힘을 냅시다. 쌤이 준비되는 음식 사람이라서 그런 범위 3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괜찮지? 이클립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허브기. 사실 쌤이 이게 엄청 재밌는 데는 한계가 좀 있더라고. 그래, 너는 혹시 매우 재밌을 수 있을까? 수학쌤이 되었을 때. 이게 수학쌤이 풀타임으로 재밌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지? 그 사람은 약간 돈 낸 것 같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수학을 안 하고 딴 걸 하면 더 재밌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 거지 사실.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너는 수학을 재밌게 잘 가르칠 자신이 있니? 쉽지 않다. 이거 사실 너가 생각해도 쉽지 않지 않나? 맞지? 너 예를 들어서 동생한테 수학 가르친다고 생각해봐. 네. 언니 너무 재밌어 이럴까? 딱 막 때리겠지. 자, 어쨌든 쉽지 않습니다. 승민 혹시 동생 없니? 저 누나 있어요. 누나한테 맞았어? 자, 어쨌든 점근선은 총 3종이 있습니다. 3종. 지금 우리 몇 종 이야기했지? 1종 이야기한 거야. 한 종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하겠습니다. 자,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가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되게 되면 y는 b 직선이 점근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y는 b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린다. 괜찮니? x가 무한히 커질 때 fx가 b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괜찮니?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는 잘못 썼거네. 큰일 났다. 너가 수정했다. b로 가는 겁니다. 뒤에 b 뿔마라고 쓰는 건 괜찮은데 저렇게 쓰는 건 곤란하거든요. 이건 x가 플러스일 때 fx가 b로 가는 케이스를 예로 들어서 이 경우에 y는 b 직선이 이제 점근선이 된다는 사실 이야기한 겁니다. 자, 세 번째 점근선은 사실 조금 덜 중요하긴 합니다. 리미트 x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fx 마이너스 ax 더하기 b가 제로가 되면 y는 ax 더하기 b가 사선 점근선이 됩니다. 얘는 수직 점근선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수평 점근선이라고 부르고 이 직선을 밝혀서는 사선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쌤도 1년에 한 2번 말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하지 않아. 그냥 점근선이라고 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는.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아? 우리랑 같이 웃자. 쌤도 재밌고 싶다. 사실 나는 소소하게 재밌거든 그때 설명할 때. 전부 다 이렇게 약간 썩은 동태는 거로 보고 있으면 약간 갑자기 재미가 줍니다. 어떻게 생각해? 자, 여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케이스는 뭐겠어? 이걸 내가 편의상 y는 x 더하기 1 직선이라고 하자. 그러면 리미트
x가 뭐하니 커질 때 fx와 x 더하기 1의 차이가 0으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x가 충분히 커지면 fx의 함수값과 x 더하기 1의 차이가 0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직선이랑 곡선이랑 거의 달라붙다시피 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사선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문선은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나머지는 혹시 설명이 필요한 게 있니?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 있니? 승민아, 저기 6개 중에 혹시 더 설명이 필요한 게 있니? 괜찮아? 뭔 말할? 뭔 말인지 알지? 알아서 괜찮은 거지 지금. 그냥 너가 예상한 그대로야. 그냥 정역이 뭐 0부터 파이까지다. 그럼 0 주변과 파이 주변을 관찰하는 뜻이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알았지? 별거 아닙니다. 괜찮아? 넘어갈게. 자, 이거를 이제 그래프를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그려보시죠. 자, 갑시다. fx는 사실 좀 고민이거든. 이 뒤에 거를 진도를 나갈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사실 쌤이 바라는 바는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달성이 되죠. 다음에는 이제 적분을 할까.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게 깜빡했는데 쌤이 이제 이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적분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적분을 최대한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 날짜는 필요 없다. 8월 12일, 14가 화목이거든. 여기서 일주일 빼면 뭐지? 일주일 빼면 7일 빼면 뭐야? 8월 5일이 될 거고 7일이 되겠지. 이날까지가 이제 우리 학원 그 특강 공식적으로 예정된 일정입니다. 괜찮지? 그래서 이때 적분하고 이때 적분하고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알았지? 자, 근데 그때 내가 아마 이야기했을 건데 이때 그 극한이랑 수열 극한이랑 급수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12일에 개학하는 학교가 개성고 신일고가 있더라고. 경신고는 언제 하니? 14일. 너희는 와도 되겠네. 아하, 하루 살이가 아니야, 맞지? 하루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지 마라. 모든 걸 포기까지는 아니지만 상무는 뭐 멀었잖아. 18일 하잖아. 회원은 언제? 12일. 어? 좋겠다, 맞지? 오케이. 어쨌든 이제 이거 찍어서 올릴 겁니다. 자, 11일 계약 일찍 끝나. 근데 회원은 그러고 보니까 계약한 날 일찍 끝나던데. 정상 수업 안 하잖아, 너희는. 개성하고 신일은 근데 확실히 정상 수업 하더라고. 약간 그런 부분은 조금 강하더라, 맞지? 그래서 어쩔 수 없고. 개성은 오전에 끝나잖아. 기타가. 개성은 계약한 날은 오전에 끝나지 않아? 정상 수업 한대? 방학하는 날은 일찍 끝나던데 계약은 무조건 정상이구나, 너희도. 근데 그랬던 것 같아, 생각해보면. 올해 3월에도 정상 수업 했었지. 좋겠네. 자, 어쩔 수가 없다, 맞지? 꼭 오고 싶었는데, 맞지? 자, 여튼 그래서 일단 극한 급수하고 14일은 아마 수업은 안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공부할 사람 들어와서 공부하고 질문하고 가십시오. 어떤 일정인지 알겠어? 괜찮지? 그리고 적분도 이제 미분처럼 그냥 필요한 얘기들 위주로 할 건데 적분이 사실은 제가 때 미분보다 더 이렇게 뭐랄까 더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수 적분은 좀 쉽거든. 사실 해보면 알 겁니다. 쉬운데 미적분의 적분은 사고가 어려운 것도 좀 있고 공식이 어려운 것도 좀 있어서 아마 딱 쌤이 최대한 딱 이것만 하자라고 정하고 그것만 딱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간과 쌤이 해주는 수업에서 사실 차이가 생기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목적성에 맞게 내용을 다 쳐버릴 수 있거든, 편하게. 인간은 다 찍어놔야 되잖아, 맞지? 그런 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여튼 그런 걸 다 치고 이제 진행합시다. 자, 이 친구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참고로 이야기하면 수능에도 일단 한 번 이상 나왔고 평가원 모의고사에도 여러 번 나왔고 교과서에는 없는 교과서가 없는 함수입니다. 약간 기본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거의 뭐 X제곱 같은 수준입니다. 자, 봅시다. 보십시오. 다시 6가지를 하는 겁니다. 괜찮니? 이렇게 대표 유제가 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맞지?
이제 저런 것들을 체험하기에 좋은 함수라서 그런 겁니다. 시작해 봅시다. 정력. 분모가 0이 되니 되지 않니? 되지 않는다. 지금 모든 실수 정력. 괜찮지? 그 다음에 치역은 뭐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칭성 보이나요? 대칭성 보이나요? 봐야 됩니다. 얘는 기함수입니다. 얘는 기함수입니다. 사실 이건 그냥 보는 거야. 그리고 못 보면 자격이죠. 봐야 돼. 지금은 괜찮지. 앞으로는 봐야 돼. 무조건 봐야 돼. 자, 근데 이런 느낌도 좋습니다. 분모가 우함수고요. 분자가 기함수라서 우분의 기는 기함수입니다. 괜찮니? 다시 기함수와 우함수가 뭔지 알고 있지? 알고 있지? 다시 기함수는 원점 대칭, 우함수는 y축 대칭. 그런데 걔네들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어도 어떤 함수가 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기함수끼리 더하면 기함수야. 우함수끼리 더하면 우함수야. 근데 기함수와 우함수를 더하면 없어. 괜찮지? 승민아, 기함수랑 기함수랑 곱하면 우함수랑 우함수랑 곱하면 기함수랑 우함수랑 곱하면 이따가 도와줘. 기함수랑 기함수랑 곱하면 자, 이러면 헷갈리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기함수 중에 제일 친절한, 제일 착한 애 누구지? x야, x. 우함수 중에 제일 착한 애 누구야? x제곱. 오케이? 그러면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누구야? x.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곱하기랑 나누기랑 그 관계는 똑같아. 오케이? 다시금 뭐? 우분의 기는 뭐? 기. 근데 물론 이거 보고 그냥 f-x는 -fx를 만족한다는 사실을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괜찮지? 점수 판정. 승우 잘 이해하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원점 대칭일 겁니다. 원점 대칭을 판단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실은 y축 오른쪽만 그리고 나서 원점 대칭 이동해도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절반만 관찰해도 괜찮다는 거지. 이해했어? 오케이. 다시 세 번째 x절편 y절편 체크하는데 x에 0 넣었더니 0 나오고 저기 함수값이 0 되게 만든 것도 원점밖에 없어. 0,0밖에 없어서 아, 원점을 지나는 기함수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3번까지 했습니다. 괜찮지? 그리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3번까지 하고 그리고 6번 가는 거예요. 6번. 그리고 4번 가는 겁니다. 그리고 5번 가는 거예요. 5번은 필요하면 가는 거고 4번도 필요하면 가는 거고. 저수는 푸는 거예요 원래. 자, 6번 합시다. 6번 뭐 하는 거지? 점근선하는 거야. 정격의 경계는 내가 모든 실수라서 경계는 따로 따지지 않습니다. 즉 점근선 뭐 경계라고 해도 괜찮겠군요. 그래서 x가 무한이니까 얘 어디로 가지? 분모 몇 차? 2차. 분모 몇 차? 1차. 그럼 어디로 가? 0으로 가. 맞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도 0으로 가겠지? 괜찮니? 자, 근데 이거까지 시작합시다. 뭐야? 얘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해도 괜찮겠니? 양수잖아, 양수. 0으로 가는 게 양수잖아. 맞지? 맞지? 자. 영으로 가는데 음수잖아. 괜찮니?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니? 괜찮지? 자, 여기까지 잡고 이제 미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진짜 너무 힘들어? 조금만 힘내. 자, 조금 힘내자. 혹시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지? 갑시다. 자, 미분할게. F'랑 X는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2는 앞으로 뺍시다. 분자 미분 X1 X제곱 더하기 1 빼기 분모 미분 그치? X 분모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2X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2배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X 제곱이라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부호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만 볼 거거든. 그럼 저 친구 그래프는 어떻게 되어 있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가 마일 1에서 맞불마가 될 겁니다. 결국 감증감이 되는 거야.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 난 저기에다가 감증감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원점을 지난다. 그러면 이렇게 그릴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뿔마 1에서 극대극소인데 원점 대칭이니까 1 넣어서 함수값이 1 나오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겠군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5번을 안 했거든. 5번을 하게 되면 뭘 구할 수 있어?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위볼이야. 여기 아볼이야.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지? 변곡이 있었다는 얘기야. 여기 위볼이야. 여기 아볼이었어. 그러면 이 사이에 변곡이 있었다는 얘기지. 사실은 여기가 변곡이긴 합니다. 여기는 변곡이고. 자, 그 다음 여기도 뭐야? 여기도 아볼이지. 여기 위볼이었잖아. 그럼 이 사이에 변곡이 있겠지. 사실 그래서 변곡은 총 3개가 생겼던 거야. 그 3개의 x좌표를 만약 찾고 싶다면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곡점 x좌표까지 보여집니다.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릴 때. 다시 처음에 정역 가볍게 확인, 대칭성 좀 진지하게 확인, 절편 가볍게 체크, 그리고 전문선 넘어가서 그 경계에서 맨 마지막에서 혹은 전문선 생길 곳에서의 어떤 디테일 체크 해놓고 미분해서 나머지 부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변곡은 특정하니까 이게 나와서 특정한 뭔가를 찾아야 될 때 이제 값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변곡을 구하는 겁니다. 승민이 이해했어? 넘어갑시다. 그냥 하는 김에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이것도 이제 수능에서 나왔던 이거 숫자만 조금만 섞어서 수능에 한 2번 이상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함수입니다. 얘는 이제 왜 잘 나오냐면 이런 것도 작용하는 거지. 이 친구의 도함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느껴서 나옵니다. 자, 봅시다. 자, 그래프를 그릴 건데 첫 번째 정역 체크하는 겁니다. 얘는 진수가 항상 양수라서 모든 실수입니다. 괜찮지? 그 다음에 대칭성 보여? 대칭성 보여? 속함수가 우함수면 합성함수는 반드시 우함수입니다. 이렇게. 자, 다시 우리가 f, g, x 이렇게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이 함수가 우함수잖아. 그러면 f, g, x는 fgx가 성립하므로 합성함수는 그냥 우함수가 되어버립니다. 속함수가 우함수면 합성함수는 반드시 우함수입니다. 그러니까 x제곱이 우함수 혹은 x제곱 더하기 1이 우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x제곱 더하기 1도 우함수가 됩니다. 혹은 그냥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해서 확인해도 괜찮습니다. 둘 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우함수라는 사실 알았네? 자, 절편 x 0 넣었더니 0,0을 지난다는 사실, 원점을 지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원점. 자,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 넘어가는데 얘는 점근선을 가지는 곳은 로그는 진수가 0이 되는 x에서 점근선을 가지거든. 진수가 0이 될 수 있어 없어? 안 되잖아. 그쪽 점근선 없는 거야. 그럼 뭐 확인하라고? 정역의 경계 확인하는 겁니다. 리미트 x가 무한히 커질 때 fx를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ln은 어쨌든 증가함수긴 하거든. 그래서 진수가 무한히 커지면 로그도 무한히 커집니다.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쌤이 이렇게 낮게 그린 데는 이유가 있는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6번까지 체크했습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돼? 미분해야 돼. 미분해서 이 친구 나왔어. 미분했더니 나온 도함수가 누구야? 얘잖아, 얘. 맞지? 그러니까 맞불 함수입니다. 결국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관찰하게 됩니다. 괜찮니? 자, 근데 이제 마무리를 조금 더 해보면 지금 이 f'x가 0에서 0이잖아, 맞지? 다시 말해서 맞불이니까 0에서 극소야. 그럼 조금 더 매끄럽게 그려야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이제 이렇게 그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실 이렇게 그리게 되거든. 이거는 이제 결국 이계도 함수를 확인해서 이제 이 친구 여기서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여기서 위로 볼록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서 저렇게 그려도 좋고요. 아니면 이런 감각도 좋습니다. 이 식을 잘 보면
요 1이라는 수는 x가 충분히 커졌을 때는 실질적 의미가 없다라는 추론을 직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x가 한 1억쯤 되면 거기에 더하기를 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얘는 x가 충분히 크면 ln x제곱, 다시 말해서 약간 이 ln x 느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충분히 클 때 얘는 이렇게 ln x 그래프의 일부처럼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구나라고 추론하는 겁니다. 괜찮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결국은 무조건 약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좋다라고 넘어갑니다. 어느 순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알면 좋다, 몰라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볼게. 3번이군요. x분의 ln x의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굳이 또 이야기하자면 이 친구도 그냥 모든 교과서에, 그리고 이미 순위도 이미 나왔고 모의고사에는 정말 여러 번 나왔는 그런 함수입니다. 시작합시다. 뭐 하자고? 1번 정의역체. 분모가 0되면 안 돼. 근데 지는 조건 때문에 혼자는 양수, x가 양수야. 정의역 양수 조건 체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칭성. 분모는 기함수인데 분자는 기함수도 우함수도 아닙니다. 대칭성 없습니다. x절편, y절편은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x가 0인데 정의되지 않아서. 근데 x절편은 분자가 0이면 되는데 ln x가 0이 되는 x가 1이지. 따라서 1,0이라는 x절편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 체크하는 겁니다. 점근선은 어디 체크하지? 분모가 0 되는 x 또는 로그의 진수가 0 되는 x 그리고 x가 뭐니 커질 때 이렇게 세 개를 체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좌표평면을 그려놓을까요? 지금 우리가 분모가 0 되거나 진수가 0 되는 x가 전부 다 0이잖아.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ln x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해봅시다. 아까는 러프하게, 지난 시간에 것처럼 좀 러프하게 이야기하긴 했었는데 x가 어디로 가지? x가 0 플러스로 갑니다. ln x는 어디로 가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그럼 0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 무한대는 뭐지?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괜찮아? 여기 0.1 쓰고 마이너스 1억 써봐. 그렇지? 마이너스 10억이야. 이해했어? 그래서 0으로 가까워질수록 마이너스 무한대로 처박힌다. 괜찮지? 그 다음에 자,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 이 친구는 이제 분모도 무한대고 분자도 무한대라서 사실은 직접적 비교가 좀 곤란한데 아마 이게 식을 조작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쌤이 까먹었거든. 그래서 그건 그냥 넘어가고 얘가 이제 로피탈을 써도 괜찮거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때 로피탈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분모 미분하면 1이고요. 분자 미분은 x분의 1이 되어서 결국 0으로 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차피 선을 넘은 거라 다른 설명이 있을 겁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 자, 어쨌든 그럼 이제 얘가 0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정근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머지 요 사이를 채우기 위해서 미분을 하는 겁니다. 괜찮니? 물론 여기 1,0을 지난다고 했다는 사실은 기억을 해야 되겠지. 여기 체크해놨으니까 x절편. 자, 이제 미분합시다. F' x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미분했던 기억이 나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것도 있어야 돼. 그럼 우리는 미분 왜 했다고?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를 판정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 느껴야 됩니다. 쌤이 약간 기계적으로 설명한다고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야. 사실 큰 틀은. 그리고 디테일이 채워지는 거예요. 줄기는 똑같아야 됩니다. 사실. 자, 어쨌든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돼? 0이 되는 x를 찾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 친구 그래프를 그릴 건데 컨셉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이 친구는 그릴 필요가 없어. 이걸 그릴 건데 내가 차의 꼴로 그릴 건지 1-2ln x를 통으로 그릴 건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기왕 이렇게 된 거 차의 꼴로 그리겠습니다. y는 1직선을 그리고요.
이 lnx의 그래프를 그릴 거거든. 그러면 x절편 1이라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여기가 1이라서 그럼 이제 맞불이 되겠지? 결국은 뭐야? 바보군요. 앞에 놈이 위에 있을 때가 플러스고요. 뒤에 놈이 위에 있을 때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뿔마입니다. 그 다음 여기 0되는 x는 비교하면 2의 2분의 1 제곱을 찾을 수 있겠지. 2는 2.71 정도라서 이제 그의 루트를 씌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1보다 큰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서 도합수의 부호가 바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지? 쭉 타고 올라가서 증가하다가 여기서 꺾여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 그려지게 될 겁니다. 이게 x분의 lnx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여기 2의 2분의 1제곱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2 루트 2분의 1이 나오나요? 2 루트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2의 2분의 1제곱을 나옵니다.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그 위로 볼록하고요. 여기서 아래로 볼록해서 이 사이에 변곡이 있을 거고 걔를 필요하다면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괜찮니? 어떤 의미인지 알겠니? 이렇게, 그러니까 저 행위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어떤 함수들은 저걸 다 체크해야 되고 어떤 함수들은 저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체크하고 그걸 이제 능수하게 분별하게 되면 그래프를 알아서 잘 그릴 수 있게 되겠지. 연습을 많이 해야 돼. 6가지나 되니까. 같이 체크해야 되는 게 연습 좀 많이 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노력이 들어가. 자, 사실 이제 여기까지가 왔을 때는 끝이라고 봐도 됩니다. 자, 봅시다. 기다려, 조금 기다려야지. 봅시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남아있는 주제가 뭐냐면 도함수 활용해서 첫 번째가 함수의 최대와 최소. 그럼 두 번째가 방정식과 미분, 부등식과 미분,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와 미분 이렇게 4개가 남았어. 알겠지만 속도, 가속도와 미분은 그냥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는 거지. 쌤 수학 어디다 써요? 이런 거 할 때 이제 이런 거 써 이렇게 해주기 위한 실생활 활용이 들어가 있는 거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데 물론 이제 처음에 미분을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했지? 뉴턴, 라이프니츠라고 했잖아. 뉴턴은 물리 관점에서 이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존중의 의미도 담겨 있어.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 사람 처음 만들었는데 그 정도 인정을 해줘야지. 그런 게 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세 가지는 사실 수투랑 미적이랑 내용이 그냥 똑같아.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지 않고 뭐만 바뀌어? 함수는 바뀌어. 근데 우리 이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했잖아, 맞지? 최대 최소는 그냥 온리 그래프에 가깝습니다. 이해하지? 그래프 그려서 제일 위에 있는 게 최대값, 제일 밑에 있는 게 최소값. 끝이잖아, 맞지? 방정식과 미분은 뭐지? 진도 방정식과 미분까지 나간 사람 이탈이 안 나갔어. 너 도함수 활용 몇 번 하고 있어? 평균값 정리했어 안 했어? 했을 거 아니야? 극대극소는 그럼 그래프까지 다 한 거 아니야? 그 다음 방정식과 미분 하기 전에 멈춘 거야 그러면? 진영이도? 그럼? 너는 어디까지 갔어? 근데 현아 아니 그 여기 더 뒤에 풀고 있던데 거기가 평균값 전이야? 극대극소 전까지 오늘 극대극소 아니 그 쌤이 이제 문제 위치가 그 문제가 부등식과 미분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접선 단원에 있었나 보다 맞지? 너 질문했던 문제 네 접선 접선 단원에 있었구나 오케이 참여할 수도 있지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다음 이야기는 사실 일찍 끝내진 않겠습니다. 일단 뭐 일단 승민이 화장실 갔다. 다음 시간 조금만 더 진행하겠습니다. 또 어디 간다고요? 예, 다녀오십시오. 그 쌤이 생각할 때 쌤이 어쨌든 물론 이제 너희를 수업하시는 쌤도 당연히 이제 잘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쌤이 잘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큰 방향을 잡아주는 걸 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각각의 단원에서 큰 방향을 좀 잡아주려고 이렇게 디테일은 이제 담당 쌤이랑 채우고 어차피 이제
함수만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방향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주 남은 게 첫 번째가 이제 최대, 최소와 미분이거든. 이 친구는 사실 쌤도 이제 할 얘기가 조금 적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이 최대와 최소라는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이제 함수값의 최대, 최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맞지? 함수값의 최대, 최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함수값은 뭐에서 나타나지? 함수값은 y-좌표에서 표현이 되는 거야. 결국 y-좌표가 크다는 건 그래프에서 더 위쪽에 위치한다고? y-좌표가 작다는 건 그래프에서 더 아래쪽에 위치한다는 얘기잖아, 맞지? 따라서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뭐로? 그래프로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해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가 되어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 첫 번째 주제가 최대 최소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괜찮니? 자, 근데 두 번째로 사실은 여기는 수투와 미적분은 조금의 차이가 있긴 한데 그게 뭐냐면 수투는 그래프를 그리기가 쉽다. 3, 4차 따위야 뭐 이렇게 이런 느낌이야. 사실은 미적분은 그래프를 그리는 게 공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떤 의미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3, 4차가 쉽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은 그 나름의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사실은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건 많아. 함수를 쪼개서 구간에다가 다 다르게 정리해버리면 되지. 그럼 절대값을 씌우거나 뭔 저지를 해버리면 되잖아, 맞지? 어렵게 만드는 건 수투에서도 얼마든지 있어. 오케이?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결국은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럼 이게 뭐고요? 다시 적당히 그립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정렬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럼 주어진 그래프의 최대값은 뭐야? 여기서의 극대가 되겠지. 최소값은 뭐야? 여기에서의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되겠지.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기본 컨셉은 항상 이런 거야.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좋다. 다만 만약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이 최대나 최소가 나오는 곳이 어디일 수밖에 없냐면 극대, 극소 또는 경계에서의 함수값 중에서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얘네들만 대입해서 비교해보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최대 최소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게 이제 최대 최소에서의 중요한 아이디어. 특히 미적분에서는 더 중요해. 그래프를 못 그리는 일이 많아서. 진짜 많아. 대부분 못 그려. 그러니까 그리기 위해서는 비합리적인 노력에 들어가는 문제들이 좀 많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렇게 처리하겠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넘어가겠습니다. 함수는 사실 하나쯤 그려보고 싶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x제곱 y가 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주어지는 건 우리가 다항 곱하기 치수는 한번 경험해 볼 만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럴 방법이 할 겁니다. 이런 걸 다항 곱하기 치수 함수를 그리라고 하면 x제곱을 먼저 그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저 지수 함수의 특징을 살려주는 거야. 얘는 x가 마이너스 뭐가 들어갈 때는 발산할 거고요. 이제 플러스 뭐가 들어갈 때는 0으로 갈 거거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저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걸 너희가 결국에 다 배울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수업에서 하기에는 너무 디테일해요. 그래서 그때 가서 하고 이렇게 그려진다 정도는 경험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 주제. 어디로 갈 거냐면 어디야? 154쪽 갑시다. 154쪽. 이제 방정식과 미분인데 혹은 뭐 미분의 방정식의 활용인데 혹시 이 친구의 목적이 이 단원의 목적이 뭔지 아는 사람? 나는 목적. 미분 문제를 방정식 문제를 미분으로 풀겠다가 아닙니다. 그건 이제 대학교 가면 이제 할 일이 좀 있을 건데 그것도 수학과 가서 컴퓨터도 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방정식 문제를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해결하고 싶다 인 겁니다. 즉 얘는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문제를 내지. 조건 문제를
그래프로 해석하겠다. 무슨 논리를 기준으로 저렇게 하겠다는 거지? 무슨 논리를 기준으로? 아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방정식의 실분은 뭐랑 같다고? θ가 뭐랑 같다고? 오, 좋았어. 그래프의 고점에 x 좌표가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실근 문제를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겠다는 컨셉인 거지. 괜찮니? 그래서 그래프 다음에 외우는 거야. 이렇게. 자, 다시. 그럼 실근의 조건은 뭔데? 이런 건 이제 뭐 개수라든지 부호라든지 단순히 존재한다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이제 그래프로 처리하겠다는 거야. 실근의 값을 구하겠다가 아니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는 0의 실근이 3개다. 그러면 fx와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3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교점이 3개다. 이런 얘기인 거지. 만약 fx는 k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k 직선의 교점이 3개다. 2개다. 뭐 이런 걸 푸는 거지.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fx는 gx 꼴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할 때 개념 설명을 할 때 보면 fx는 0의 실근의 개수에 대한 설명이 다시 있고 fx는 gx의 실근의 개수에 대한 설명이 다시 있거든. 그 이유가 뭘까? 사실 이 친구는 언제나 fx-gx는 0꼴로 변형을 할 수 있잖아, 맞지?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설명과 이거에 대한 설명을 따로 이제 개념사에서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뭐냐면 기본 컨셉은 이거야. 우리는 항상 여러분 많은 경우에 주어진 상황을 확정과 미정으로 쪼갤 겁니다. 그래서 확정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미정의 상황을 해석해서 이제 그 위치 관계를 판단해서 교점의 개수, 교점의 부호를 판단하겠답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 이 fx 그래프를 그려놓고 gx 그래프를 조작하면서 실근의 조건의 변화를 관찰하기 때문에 저거에 대한 개념 설명을 따로 해두는 겁니다. 참 이런 걸 느끼면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차가 있고 는 ax 더하기 1 구조였다. 맞아.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에 대한 조건을 처리하래. 이건 무슨 문제인 거지? 1은 넘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문제인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미정이 없다고 칩시다. 얘는 확정이야, 확정. 얘는 미정이 포함되는 함수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이런 케이스를 보거든. fx를 그려놓고 k를 그려서 이제 교점 몇 개인지를 관찰한단 말이야. 그럼 저건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처리하지? 잠깐만요. 저건 어떻게 처리하지? 설명의 편의상 여기 원점이 있다고 치자. 그리고 그래서 접선과의 위치 관계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경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좌변 그래프를 그려놓고 우변을 조작하면서 그들 사이 관계를 판단하는 문제가 될 겁니다. 괜찮니? 방정식을 미분을 풀겠다는 건 지금처럼 결국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들 사이의 위치 관계를 통해서 교점의 실근이다.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풀겠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괜찮니? 자, 다음 하겠습니다. 부등식과는 이 단어는 뭘 하겠다는 거냐?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부등식을 풀겠다가 아니겠지. 오케이? 얘는 조금 특이한데 우리가 이제 부등식의 성립 조건을 그래프로 해결하겠다. 그
그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그 수투에서 도함수 활용 3번에 부등식과 미분 파트를 가잖아. 그러면 전부 다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미정계수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문제로 다 되어 있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한 80%가 그 표현이야. 발문 문제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등식과 미분에 쓴 목표는 부등식의 성립 조건 처리야. 그럼 대체 이게 뭔 말인데? 이런 거지.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미정계수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어떻게? x축을 그려놓고 fx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 말은 최소값이 0보다 크다를 보이라는 얘기구나. 그러기 위한 미정계수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이 최소가 0보다 크다. 괜찮아? 두 번째는 x가 a보다 클 때 fx가 0보다 크다를 처리한. 근데 이게 케이스가 두 가지거든.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x가 a보다 큰 곳에 이제 극소를 가지는 거.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 a가 있을 거고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 구간에서의 최소는 이 값이라서 얘가 이제 이 최소가 저 x가 a보다 클 때의 최소가 0보다 크다를 처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주어진 구간에서 증가만 하는 거지. 자, 그러면 a가 이렇게 있을 건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지. 이 중에서 되는 건 이거는 되고 당연히 a 오른쪽에서 함수값이 0보다 크니까 얘는 당연히 안 되겠지. a 오른쪽에서 함수값이 0보다 작은 구간이 지금처럼 존재해버리니까 요 가운데 거는 될까 안 될까? 정확하게 1차 a보다 클 때 0보다 크면 되지. a일 땐 0이어도 괜찮지. 근데 뭐 하고 있다고 했지? 증가만 한다고 했잖아. 그럼 a 누구만큼 오른쪽에서는 함수값이 0보다 클 수밖에 없다. a, 0을 지났다면 맞지. 그래서 얘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게 부등식과 미분입니다. 괜찮아? 그래서 그 부등식의 성립 조건을 처리하는 거고 크게 유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최대 최소 문제로 처리하는 방식이 케이스 1. 두 번째는 지금처럼 증가 감소를 판단해서 처리하는 게 케이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부등식과 미분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들을 너희가 도함수 활용 3번에서 사실은 최대 최소 이거는 이제 2번의 끝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된 자들이 해결하게 되는 문제들입니다. 괜찮니? 요거를 이제 잘 검색해서 하자. 구조는 똑같아. 그리고 각각의 문제를 풀 때 약간의 요령, 약간의 디테일을 익히면 그 다음 그냥 쳐내는 거. 쳐내는 거. 자, 뭐 다행히도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았군요.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